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 마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두둑하게 챙겨가는 시간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긴축 우려와 은행주들의 낙폭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도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 뉴욕장에서 기술주의 약세가 또 짙기도 했었는데요. 넷플릭스가 4%대로 큰 폭으로 빠졌고요. 또 여기에 애플과 아마존, 메타 등도 1%대로 떨어진 상황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여기에 전기차주도 급락세를 보였고요. 함께 반도체 주들도 좀 약세를 보였는데 현재 우리 증시 뉴욕 증시와 고스란히 동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섹터 전체가 강한 힘을 받는 종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조금 약세장이 짙은데요. 거의 하락 섹터가 편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락하는 업종들 어떤 업종과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반도체 관련주들의 힘을 좀 받지 못하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좀 대형주들 위주로도 빠지는 모습입니다. 이 미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낙폭을 보인 영향이 좀 큰 탓인데요.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가량 빠지면서 이 59,600선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2.2% 낙폭을 보입니다. 83,700선 현재가 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 SDI는 소폭의 오름세를 조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기도 2.8%가량 빠지는 중입니다. 자, 이와 함께 오늘 금융주들 오늘 장에서도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뉴욕발 이 은행주들 악재로 오늘 국내 증시까지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이 뉴욕 증시에서는 은행주 전체가 4%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KB금융도 2% 가까운 낙폭을 유지 중입니다. 현재가 49,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1.37% 떨어지는 중입니다. 하나금융지주까지도 1.29%대 하락하면서 42,250원 현재가로 체결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까지도 3% 가까운 낙폭을 유지 중이고요. 우리 금융지주도 2.5%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략히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셨습니다. 장 마감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장 성공적인 전략 원하신다면 마감임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죠. 저희 마감임박 60분의 승부는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살펴보는 시장 극과 극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시장 좀 이끌고 있는 상승 업종과 또 하락 업종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강세 업종입니다.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1.67% 상승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양자암호, 세계 최초 양자암호 통신 상용화 기대감으로 오늘 3%까지 뛰어오르는 중입니다. 이와 함께 비철 금속까지도 오늘 알루미늄 테마들 좀 움직임 좋게 나타나면서 0.08% 소폭 오르는 상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약세 업종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이 좀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미국발 이 악재로 인해서 국내 대장주들까지도 휘청이고 있는 상황이죠. 3.17%대 떨어지는 중입니다. 로봇 관련주들도 거의 2% 가까운 낙폭을 유지 중에 있고요. 여기 태양광 관련주들도 2.28%가량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세 업종으로는 양자, 암호 업종들, 또 비철 금속 관련주들, 여기에 2차 전지 생산과 관련된 업종들 좀 강세 현상으로 좀 펼쳐지고 있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2차 전지주들 최근 상승폭에 신규 접근한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2차 전지 내에서도 생산 쪽은 조금 상승 중에 있는 상황이죠. 반면 소재, 부품, 장비, 일명 소부장 쪽은 좀 하락하고 있는데 이 2차 전지 차별화 양상을 좀 어떻게 접근해 봐야 될까요? 지금 뭐 같은 섹터 내에서도 다양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앞서 설명했다시피 굉장히 많이 올랐던 소재단에서는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리튬이라든지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소재단에서는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차익 매물 나오면서 이 은봉거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아무래도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고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800선을 뚫어낸 지수를 이끌어낸 주요 섹터다 보니까 사실상 외국인 자본 이탈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매수세가 붙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오늘 장에서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던 게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LNF 이런 종목군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배터리 뭐 대표적인 배터리 셀 3사라든지 뭐 양극재 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소재라든지 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일단 그 중에서도 좀 덜 오른 종목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일단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이벤트가 있는데 반도체라든지 IT 섹터를 볼 때는 CES를 많이 보지만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는 인터배터리를 좀 이벤트를 보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다음 주 국내 대표 뭐 배터리 셀 기업들이 LFP 배터리를 좀 시제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 CATL 쪽에서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가 굉장히 점유율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는 CATL이다 보니까 사실상 LFP 배터리 부분에서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제품을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선두를 달리고 있는 시장이 중국과 유럽 시장 그리고 북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IRA 법안에 덧붙여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세 나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중국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미와 유럽 쪽에 집중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뭐 수출이라든지 굉장히 뭐 다양한 기업들, 다양한 나라들도 있지만 일단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 이 점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도 아니고 계속 탈중국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LFP에 대한 점유율을 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상용화는 아직 안 됐습니다. 상용화는 안 됐지만 일단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다가 기아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 신제품을 출시를 하는데 EV9을 출시를 하는데 SUV다 보니까 사실 북미 같은 경우에도 소형차라든지 그런 조그마한 차보다는 SUV에 대한 강세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장 동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뭐 완성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뜬금없다라고 보여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특히 기아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1월 수출이라든지 북미에 대한 데이터를 보게 됐을 때 완성차 업체,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는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전기차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IRA에 대한 영향 때문에. 일단 그런데 신제품을 출시를 하게 된다면 전기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거에 따라서 2차 전지 섹터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시장이 좋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다음 주 뭐 CPI도 있고 FOMC에 대한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고 빅스텝도 좀 어떻게 되는지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상 외국인 기관, 메이저 기관들 계속 안 들어 수급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면서 조금 부담감은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 굉장히 많은 성장세를 보였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눌림목이 있더라도 저는 가장 빠르게 지수가 회복을 한다면 그중에서도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2차 전지 섹터가 아닐까 싶고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도 별로 안 좋고요. 그중에서도 뭐 소재라든지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부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관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지수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2차 전지 섹터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모멘텀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 가져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소재단에서는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상황이지만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생산 쪽에서는 좀 상승 이 흐름을 좀 나타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전기차 관련해서는 향후 업황 계속해서 좀 좋은 전망이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 앞서 좀 LNF의 강세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전 거래일에서는요 증권사에서 이 LNF가 현재 저평가돼 있다라는 이런 분석도 나왔었습니다. 좀 하얀 석유라고도 불리죠. 이 리튬 전쟁에 양극재 관련주가 주목받으면서 오늘 LNF도 동반으로 거의 2% 가까운 상승폭 현재 유지 중에 있는데 과열 우려도 좀 높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LNF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소재단에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2차 전지 섹터를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소재예요. 아무래도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완성차 기업들이 가격 경쟁하면서 지금 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전기차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기차가 증가를 하면 2차 전지의 Q도 함께 증가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배터리 쪽에서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양극재이다 보니까 양극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네. 그런데 양극재 4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LNF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던 부분이 있고요. 일단 불확실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월 IRA 세부 법안이 발표가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LNF가 가지고 있던 불확실한 면이 미국 진출하지 못했다라는 점인데 사실 IRA에 대한 수혜를 받기 위해서 미국 진출을 하고 공장을 증설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LNF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공장을 짓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일단 뭐 3월 IRA 법안이 나온 다음에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초에 일단 LNF가 미국 진출하지 못했던 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술 유출을 우려로 인해서 못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투자를 어떻게 진행될지 보고 그리고 관련 회사에 좀 투자를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자회사를 통해서 진출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미국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서 네.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 LNF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테슬라 향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테슬라 향 매출 비중이 약 8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테슬라가 전기차에 대한 물량 자체를 계속 늘려내고 있다 보니까 매출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테슬라 쪽에서 내재화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아무래도 그쪽에 양극재를 납품을 하고 있는 LNF가 그 점에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LNF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눌렸을 때 다시 한번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기차 이 관심이 또 2차 전지, 배터리 이렇게 해서 양극재까지 좀 오면서 이 양극재 출하를 좀 늘리려는 LNF 좀 오늘 곽강을 받고 있는데 하지만 미국 공장 설립 좀 무산되면서 실망감이 조금 초래가 됐지만요. 하지만 향후 방향성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연초부터 뭐 에이어와 함께 로봇 관련주들 좀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뭐 2023 CES에서도 최고의 화두이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진출을 하면서 이 장밋빛 미래도 좀 펼쳐졌던 로봇 산업입니다. 하지만 오늘장 이 반도체와 태양광과 함께 좀 약세장인데 오늘장 좀 장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로봇 관련주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섹터다 보니까 사실 계속 꾸준하게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앞서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대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대기업이 그 골목 시장에 진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에 많이 뛰어들고 있다 보니까 큰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로봇 섹터 종목별로 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티라유텍이라든지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했을 때 움직이는 종목군들 유일 로보틱스나 뭐 SP 시스템즈 같은 종목군들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이슈가 되었던 뭐 감속기 기업 SPG 같은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지만 앞으로 다시 한번 로봇에 대한 이슈라든지 정부 정책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크게 슈팅할 수 있는 섹터가 로봇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로봇 섹터는 좀 눌림목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로봇 섹터에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뭐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가격 경쟁력 있는 뭐 감속기 같은 것처럼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기업군들에 대해서 M&A라든지 지분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핵심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팀장님께서 좀 꼽아주실 탑픽 종목 궁금합니다. 네, 두산을 가지고 왔는데 로봇 쪽에서 기대되고 있는 이벤트가 두산 로보틱스의 IPO입니다. 일단 뭐 시장에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 대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로봇 섹터에서 시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시총이 비슷합니다. 두산의 자회사가 두산 로보틱스인데 지분이 약 90% 가지고 있고요. 협동 로봇 쪽에서 국내 1위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장을 하게 된다면 밸류를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로봇 섹터가 지금은 테마지만 앞으로는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이벤트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친환경 섹터에 대한 이슈도 계속 부각이 되고 흐름 자체도 좀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 가지고 있어서 관련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주가 우상향 그리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도 접근하기 괜찮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10만 2천원에서 10만 7천원 사이, 그리고 목표가는 1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7천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탑픽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윤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장 마감을 앞둔 이 시점, 현재 수익을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시초가 공략주 내일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일 리서치 최준욱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장 이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시초가 공략 업종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입니다. 오늘은 어떤 업종을 좀 꼽아주셨을까요? 바로 콘텐츠 관련주들입니다. 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떠오르게 하면 K 콘텐츠 먼저 우선적으로 떠올릴 텐데요. 다음 주 월요일장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업종, 콘텐츠 업종 자세한 이야기 팀장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인 이 콘텐츠들을 조금 가져와 주셨는데 콘텐츠도 지난 11월 큰 상승세를 조금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좀 관심이 좀 뜨거운 상황인데 향후 상승 모멘텀 역시 큰 것으로 좀 풀이가 되죠. 네네. 관련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이제 오늘 좀 더글로리 파트 2가 지금 방영 예정인 그렇죠. 상황이죠. 그래서 1 때도 굉장히 좀 흥행을 좀 많이 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2 역시도 흥행 예감 부분들은 지금 누구나 다 뭐 생각하는 부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즌제 드라마에 좀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전에는 시즌제 드라마가 없이 1편부터 완결까지 좀 이어졌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시즌제로 돌입했던 부분들은 이 시즌제에 대한 좀 기대감, 우리가 좀 기다림의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전에 시즌제를 한 번 더 구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의 어떻게 보면 좀 전략 취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그런 취지에 가장 잘 맞는 게 지금 국내 드라마 제작사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가 좀 대장주 역할을 좀 많이 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넷플릭스과의 좀 계약 부분들도 좀 완만히 좀 체결이 됐던 부분들도 지금 작용을 해주고요. 일전에도 뭐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시즌 2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굉장히 히트를 좀 많이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콘텐츠들이 히트 드라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단기적인 기대감 모멘텀만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부분들은 콘텐츠 업종들이 지금 매출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었다 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메이저 수급을 좀 확실하게 끌어들이기는 좀 다소 리스크가 있었던 부분들이죠. 이제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가 넷플릭스와의 좀 재계약 부분들이었거든요. 넷플릭스와의 재계약 부분들도 있었고, 재계약 부분들이 잘 안 되게 되면 디즈니 플러스랑도 어느 정도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컨텐츠 업종들은 악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던 부분들이죠. 다만 지금은 이제 재계약 부분들도 지금 완만하게 이슈가 됐던 부분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좀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좀 시즌제 부분에 좀 돌입을 하면서 향후 제가 보기에는 제작사와의 좀 협상력도 확실하게 좀 올라가 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국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 제작사들의 수익성은 올해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지지부진한 콘텐츠 관련주들을 좀 반등에 성공시킬 이 엔진과 소스를 찾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쏠리면서 관련 콘텐츠 관련주들도 조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좀 콘텐츠들 좀 힘을 좀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여러 가지 좀 업황들도 좀 있겠는데, 오늘 좀 그래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다시 반등세를 조금 보이는 일부 네네.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한 이 영향은 또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일단 이제 미국 증시 넷플릭스 부분들의 영향을 좀 많이 안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던 거예요. 그렇죠. 네. 4분기 실적이 호실적이 나왔었죠, 넷플릭스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터주들이 이 콘텐츠 주들이 지금 기대감을 많이 못 받았던 부분들도 중국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중국 쪽에 대한 부분 영향들도 있었고, 우리가 양해를 지금 개시를 하고 나서 목표 성장률을 생각보다 좀 낮게 잡았습니다, 시진핑이. 맞습니다. 네, 목표 성장률을 너무 낮게 잡다 보니까 그 기대감도 지금 죽어버린 상황인 거죠. 양해 부분들의 기대감이 살아났다면은 중국에 대한 여파, 그리고 중국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컨텐츠라든지, 그리고 리오프닝 섹터들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좀 한 차례 모멘텀이 발동될 수가 있었는데, 일단 목표 성장률을 낮췄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 리스크를 염두를 해두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지금 성장률을 낮췄던 부분이지만 결국에 이번에 경기 부양책은 무조건 할 겁니다. 이번에는 목표 성장률 그 이상이 나오지가 않는다면은 이미지 부분들이 좀 타격이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플러스 돼서 넷플릭스까지 재계약 부분들이 이슈까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이렇게 눌림이 나올 때는 정말로 모아가기 좀 좋은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이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전체 업종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컨텐츠 업종들에서 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양봉으로 다시금 좀 전환을 해주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하게 콘텐츠 관련주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련 콘텐츠 업황들 좀 살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콘텐츠 관련주 중에서 이 월요일에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 업종으로 콘텐츠 관련 업종들 좀 살펴주셨는데 그에 따른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상하셨던 것처럼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오늘이 바로 3월 10일입니다. D-Day이기도 한데요. 이 드라마가 이제 공개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관련해서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전장 한때 저점을 좀 찍었던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0.38% 거의 고점 부근에 좀 진입한 모습인데요. 현재 8200선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앞서 팀장님께서 좀 살펴주신 더글로리가 오늘 방송을 좀 앞두고 네네네. 있습니다. 뭐 연진이가 돌아왔다, 연진아 잘 있었니 이러신 분들 많은데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 오늘장 소폭 하락세 방금 보신 것처럼 네네네. 좀 저점을 찍기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앞서 파트 1 공개 당시에도 하락세는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좀 주가가 펼쳐질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 더글로리 파트 2도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 1분기 주요 라인업이 굉장히 좀 좋은 드라마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방과후 전쟁 활동도 일전에 웹툰에서도 굉장히 인기작이었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지금 주요 라인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미끼 파트 1이 이번에 좀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판도라 조작된 낙원 부분들이 지금 드라마가 예정이 1분기에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올해 제작 편수가 예정이 되는 게 한 35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수는 작년과는 거의 동일한 수치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편수가 지금 증가해주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다소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들로 우리가 작용을 해줄 수 있지만 일단 더 좋은 것은 편당 제작비가 30% 이상씩 인상이 됐다는 부분들이거든요. 편당 제작비가 30% 인상이면은 작년에 영업 실적 부분들이 있어서 2배 이상, 거의 한 3배 정도나 2배 정도의 인상률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넷플릭스와의 계약 조건에 있어서 제작 편수가 지금 30% 이상이 인상이 됐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글로리부터 저는 좀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렇죠. 지금 외국인의 시청 수요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대한 국내 시청자 수도 많이 올라오지만 외국 시청 수요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좀 호황기에 좀 들어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한한령 부분들도 지금 가면 갈수록 경기 부양책을 중국에서 쓰게 되면은 결국엔 제작 공급 부분들도 중국 쪽에 좀 많이 여파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악재는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되지 않나. 거기에 있어서 지금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연 편수가 좀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좀 주가의 아쉬움은 좀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근데 다만 이제 제작비가 좀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스튜디오랑도 지금 계속 계약 부분들이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시너지 역할을 충분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거의 바닥에서 근접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우하향 추세는 지금 기조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질 구간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네네. 지금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주가가 지금 단기간 좀 기다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죠. 네. 이게 지금은 관심은 좀 있는 상황이지만 확실하게 뚜렷하게 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지금 좀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엔 좀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될 상황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좀 시초가를 노려본다고 하게 되면은 좀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노려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을 좀 기점으로 해서 이 방영이 되고 난 뒤, 이 공개가 되고 난 뒤 다음 주가 좀 기대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또한 편당 제작비도 조금 증가했다는 점이 네네. 좀 매수세가 좀 쏠리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가격 전략인데요. 좀 제시해 주시죠. 일단 가격 전략은 이제 당연히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좀 공략을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도 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손절가를 좀 짧게 잡을 수가 있는데 한 77,000원대 이탈을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꾸준하게 계속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입니다. 77,000원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86,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우리가 좀 바라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초가에 좀 공략을 했다가 77,000원 선을 손절가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방송을 보고 난 뒤에 또 결정을 하실 분들도 좀 많으실 네네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기대감이 몰린 만큼 좀 주가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좀 소폭의 상승세를 보인 스튜디오 드래곤이지만요. 이 조금 의문점인 게 아니면 좀 우려감이 좀 드는 게 외국인들이 3천억 원대 물량을 좀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네네. 외인들은 왜 이렇게 외면을 할까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 부분들이죠. 환율이 지금 오늘도 좀 장중 또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또 이슈도 좀 나왔고요. 결국엔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환차익 부분들이 있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부 기존에 좀 담겨있던 물량에 있어서 한 차례 좀 단기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완화 기조가 들어서면 환율도 또 정상화 부분으로 좀 접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그럴 경우 또 외국인 수급도 다시 좀 들어와 줄 수가 있고 개인이 일단은 지금 물량을 외국인 물량 거좀 다 받아내주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죠. 네네 5천억 원대를 지금 받아내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럴 경우도 지금 개인 같은 경우도 자금력이 그렇게 좀 많이 좀 딸리는 부분들도 없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땐 좀 수급면은 오히려 좀 외국인 이렇게 좀 매도세로 대응한다고 해서 좀 크게 좀 걱정은 안 하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 공략할 만한 업종과 공략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앤 리서치 최준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과 동시 호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장 초반부터 약세였습니다. 아무래도 뉴욕발 악재로 영향을 받은 모습인데요. 현재도 1% 가까운 낙폭을 유지 중입니다. 현재 2,395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중 흐름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저점을 찍어냈던 코스피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저점을 찍자마자 바로 고점을 향했습니다. 2,400선까지 치고 올랐었는데요. 등락을 거듭하면서 현재는 0.98% 내린 2,395선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우위 여전히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2,376억 원, 외국인은 3,340억 원대 물량을 출회 중이고요. 개인은 5,230억 원대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마감 예상됩니다.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뉴욕의 반도체주 약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0.83% 약보합권 움직임 속에 오만전자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현재가 83,500선으로 전장 대비 2.45%가량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까지도 강보합권 유지 중에 있고요. 이렇게 마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세장인 가운데 기아만이 홀로 0.13% 소폭 오른 78,200선에 현재 체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LG화학 0.42% 내린 70만 7천원에 또 현대차와 네이버도 각각 0.74%, 0.9%대 떨어지면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낙폭을 조금은 줄인 모습이지만 여전히 2%대 하락폭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현재 789선에 마감이 예상됩니다. 네, 일종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장 초반에 고가를 찍었습니다. 800선이 좀 무너진 상황 속에 장 초반에 출발을 했는데요. 798선으로 지금 출발된 모습이고요. 이 오후장에서 786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낙폭을 줄여서 현재 2.4% 내린 789선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같은 양상입니다. 기관은 1,872억 원, 외국인은 1,830억 원대 물량을 출회 중에 있고요. 개인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3,609억 원대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향방이 조금 엇갈립니다. LNF만이 1.52%대 오른 23만 4천 원 선 현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는 반면에 에코프로는 4%대 급락, 또 에코프로비엠까지도 4.39% 떨어진 19만 6천 원 선 흘러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도 현재가 62,300선으로 전장 대비 3.4%대 떨어지면서 마감이 예상되고요. HLB는 0.29% 소폭 오른 3만 5천 원으로 마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게임즈 3.38% 떨어진 42,900선 현재가 이어가고 있고요. SM은 공개 매수가 15만 원 밑선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14만 7,400선 마감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현재 0.48% 소폭 내린 모습으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 이정수의 신의 한수입니다. 서울경제TV 포커스원 이정수 전문가와 현재의 장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코스피는 이 반대로 좀 약보합권에 좀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마감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자, 어제 여러분들한테 시장에서 장중에 한 4,500억 외국인들이 매도했는데 장 막판에서 9,700억 매도하는 거 보고 이거는 내일 빠질 겁니다를 얘기를 했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러는데 근데 이게 흔들림이 작년과는 많이 틀려요. 오늘도 그 결과대로 제 예상대로 좀 나온 건데 하락 종목수는 많죠. 근데 강한 종목들은 여전히 강하고 무슨 상승장처럼 가는 애들은 그냥 상승장처럼 갑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흐름들을 쭉 살펴보면 생긴 거는 이렇게 생긴 애들이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강원에너지처럼 아니면은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EID 같은 애들도 있지만 KCS처럼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만 움직이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이런 검색식 이런 레이더를 이용을 해서 최근 6개월 동안에 거래 실렸던 애들의 향방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를 뽑아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최근 한 달에서 두 달 동안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이는 애들 이런 걸 뽑아내는 게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합쳐서 대략 한 2,500개에서 한 3,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한 1,500개 가량이 되고 코스피도 그 정도 비슷하게 되는데 어쨌든 2,500개에서 한 3,000개 가량의 종목에서 한 2,500개라고 할게요. 2,500개라는 그 종목에서 지금 장이 하락장이거나 약세장이라 그러면 이렇게 LTC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딱히 제일 강하게 움직인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은 오늘 장은 흔들린다고 너무 겁먹을 게 없는 게 저는 지금 B급 상승장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는 제가 이거 그냥 아무 때나 얘기를 제가 작년에서 아무 때나 상승장 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1월 17일 날에 하락장 시작됐습니다를 얘기한 이후로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더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이 작년 하락장 오기 전에 그 전에 여기죠. 2020년도 요 2월 달 있어요. 2월 달 2월 7일 날 8일 날 9일 날 시장 아주 엄청나게 빠질 거라고 제가 현금화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나서 다시 반등 줄 때에서도 요 3월 달 여기에서도 분명히 박살날 거다. 종목들 30% 40%는 기본으로 떨어질 거다. 30% 40% 기본은 진짜로 떨어졌고 종목들이 60% 70% 떨어졌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 하지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뭐가 이유가 돼서 분명히 떨어질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원래 그 뉴스는 핑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설경제 다 녹화자료 다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아침 방송에서 현금화를 여기서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왜? 시장이 폭락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상대로 정말 폭락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 바닥에서 3월 17일서부터 해서 종목들을 3분의 1 나눠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바닥이 찍힌 거는 3월 19일입니다. 그래서 3월 17일부터 나눠 들어갔는데 그 3분의 1 나눠 들어간 게 하한가를 맞았어요. 그게 우수MS하고 P&E 솔루션인데 이름이 좀 하나가 바뀌었죠. 뭐가 P&E가 하나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100%가 올라가서 하한가 때려맞고 100% 먹고 뭐 그랬던 시장이 바로 이때 시장인데 어쨌든 그때 정확하게 하락장을 정확하게 짚어서 현금화 대응해서 바닥에 있을 때 이때 당시 LNF, 에코프로, 후성 뭐 바닥에 있는 종목 2차 전지주들을 사고 싶은 것들은 여기서 다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서 이렇게 왔었던 장이었는데 그거를 2022년도 1월 17일 날에 이제 하락장이다 또 경고를 했고 계속 여태까지 하락장이만 노래를 하다가 작년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서 이제 박스권으로 돌릴 겁니다 얘기했고 올해 1월달에 박스권이 맞다. 이제 더 이상 하락장은 끝났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인 것 같은데 이번 주에서 제가 B급 상승장 온다. 상승장은 상승장인데 B급 상승장.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거를 내일 강연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내일 3월 11일 날 오후 1시에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에서 왜 그런지 일단 종목들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 알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잘 보거든요. 잘 맞추고 그리고 작년에서도 1월 17일 이후에서 상승장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더 빠질 거다 반등 줬다가 더 박살날 거 또 빠지고 아주 힘들 거라는 얘기만 계속했지.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단타는 되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무조건 나쁘지는 않았어요. 많이 빠지면 단타가 중간중간에 20%, 30%, 40% 올라가는 종목들도 꽤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작년에 그 흐름이 끝났고 지금은 그 흐름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상승장까지도 노려본다라고 했는데 궁금하면 내일 강연에서 오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해서 매일 아침에서 실전 매매 정수 말씀을 드리고 장 끝나고서는 이렇게 매일 30분, 3시 30분에서 이렇게 신의 한수에서 여러분들한테 시장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내일서부터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이제 못 들어요. 아침 방송 실전 매매 정수에서 거기서 시장이 불안하신 분들은 계속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아침 방송이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지금도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고 종목들이 1,300개, 장중에 1,400개, 코스닥 종목들이 90%, 95%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빠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상승장을 노래를 합니다. 왜냐하면 장이 좋으니까, 강하니까 여전히 종목들은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좋게 맞고 오늘도 보면은 LG도 강했고 물론 뭐 다른 이슈가 있었겠지만 그리고 지금 SK이노베이션도 오늘 강했고 강한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종목을 다 통틀었을 때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래 실린 종목을 통틀었을 때 강한 흐름들에 있는 종목들은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 관련주들도 오늘 뭐 무너졌어요? 그동안 올라간 거에 비하면 오늘 지금 플러스 나고 있는 애들은 이런 애들은 말이 안 되죠. 상징 EDP 그리고 지금 웬만한 애들은 꼬랑지 난 것 같은데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모학도 그렇고 그동안 올라간 게 많은데 이거밖에 안 빠진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인공지능 섹터에서 알체라라든지 아니면 셀바스 AI라든지 많이 올라가 있는 애들이에요. 얘는 오히려 또다시 또 올라갑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강세에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조금 눌려서 그런 거지 이거는 폭락이 아니고요. 뭐 엊그저께 지난달 뭐 이렇게 흔들렸었던 흐름들 뭐 그거랑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도 유럽 시장도 지금 빠지긴 빠졌지만 그렇게 폭락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월요일장에서는 그럼 뭐 급등이 나오느냐? 아니요. 아직 미국 시장이 바닥을 아직 잡지를 못했어요. 좀 더 흔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죠. 미국 시장도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 유럽 시장도 이 정도까지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이제 흔들린다고 이제 다들 나 죽겠다 이제 곡소리 나는 사람들 나올 텐데 도대체 어떤 종목을 꼭대기에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웬만하면 종목들이 그렇게 폭락하면서 그렇게 급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멘탈을 잘 잡고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반등을 주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일쪽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뭐 하루 이틀 정도면은 자리를 잡고 이제 반등을 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서 복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아무거나 막 지금 물타기 하셔서는 안 되고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 반등 줄 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저점 매수를 하면 또다시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흐름들은 다음 주에서 바닥이 잡히면
그거는 아침 방송에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때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시장으로 이게 넘어가서, 드림 시큐리티부터 보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자, 이거 어제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양자 컴퓨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 양자 암호통신 제품 관련된 심사를 착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드림 시큐리티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갈 거다. 아직 목표치가 남았다. 이제 움직인다. 근데 이걸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을 찾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애들 몇 개가 있죠. 근데 이 관련주 쪽에서 KCS. 요 놈은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 오늘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고 그다음에 우리로라든지 우리넷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관련주 쪽인데 i1 플러스라고 iwin 플러스라고 얘도 양자암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차트가 예뻐 보여서 아침 방송에서 표적 종목으로 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가총액이 작아서 그렇지. 근데 이런 애들이 급등하고 많이 갑니다. 지금 장은 하락장이 아니고요. 상승장으로 가는 흐름들이고 거기에 따른 잠깐의 성장통이 있는 거라서 이런 종목들 안 무너지고 이런 애들이 크게 갑니다. 나중에 두고 보면 알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에코플라스틱. 자, 차량 경량화 이슈가 있어가지고 강하게 움직인 건데 지금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여기를 지금 넘어가려고 이렇게 강합니다. 하락장에서 나올 수 없는 흐름들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400개, 500개가 있습니다. 2,500개 중에 500개가 이런 식으로 강해요, 지금. 자, 그렇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동안 바닥에서 올라갔던 거로 따지게 되면 하락장이면 얘는 다시 4,000원, 3,000원 내려와야지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내려와요. 다 돌파된 고점이 있고, 흔들면 또 올라갈 겁니다. 물론 수익률은 67% 충분히 많이 줬으니까 지금 팔아도 되죠. 시장이 불안하면 이미 지금도 한 50%는 수익일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냥 냅둬도 나머지 조금 남겨놓은 거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날라갔던 애들은 또 날아가고. 그래서 시장을 믿는다면 그렇게 지금 난리칠 위험한 그런 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시장 점수는요. 75점 미 매수포인트 80.5, 양자 암호 관련주 80.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종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 전문가님께서 예언 아닌 예언을 좀 해주신 것처럼 오늘 장도 좀 빠지는 장세였죠. 여기에 이제 양자 암호 관련주인 드림 시큐리티와 여기 에코플라스틱 그리고 풍산까지도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자, 내일입니다. 3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정수 전문가님의 강연이 열릴 예정이니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한 방송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로 신의 한수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한 전략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임박 60분의 승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 흔들렸던 뉴욕 증시가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던 장이었습니다. 코스닥이 더욱 큰 낙폭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락이 짙었던 장인 만큼 다음 주도 저희 방송과 함께 꼼꼼한 전략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아쉬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오늘로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오늘장, 내일장 2부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